자, 앞서 스파이스 파라미터를 이제 보고 이게 이제 IS, 그다음에 베타 F, 그다음에 얼리 볼티지 파라미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제는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 상태의 값을 가지고 이제 스파이스 변수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S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된 변수로 B라는 변수를 해주고 U에 이제 오토골 매트릭스를 곱을한 값이 이제 이 스파이스 변수로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U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는 건데요. 이 U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 이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S'이라는 값에 스파이스 변수, 노멀라이즈 된 스파이스 변수에 이것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입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 그러고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먼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로부터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이제 이 변수가 안에 IS, 베타 F, VA 요 값들 사이에 데이터 많죠, 그죠? 실험 데이터 많습니다. 베타 F 많은데 요 데이터 사이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개수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개수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자기 자신의 값은 이제 1로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1 밸류하고 2번 밸류의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1 밸류하고 3번 밸류의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2 밸류하고 1번 밸류의 코릴레이션, 2번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대로 되어 있고요. 2번, 3번 사이에 이제 코릴레이션, 3번과 1번 코릴레이션, 3번과 2번 코릴레이션 이렇게 쭉 표현되어 있는 변수와 변수 사이에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 거고요. 1, 2, 3이 여러분 보면 이게 1이고 얘가 2이고 얘가 3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사이에 곱을 한 값입니다. 곱을 한 값에 예를 들어서 코릴레이션 그러면 x하고 y의 코릴레이션 그러면 x하고 x의 평균 에버리지 하고 y-y의 평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코릴레이션입니다. 결국 이제 1번은 IS일 거고요. 2번은 여기서 베타 F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평균도 구했고 평균도 구한 상태에서 값을 뺀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 이제 expectation value와 이제 그 다음에 variance죠. 이제 분산을 각각 이제 곱을 계산한 것이 이제 바로 이 correlation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correlation 펑션은 우리 표현을 할 때 이 RS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이제 서로 대칭 행렬입니다. 서로 이제 행과 일을 바꿔도 이 값은 같습니다. 이게 이제 correlation 매트릭스고요. 이 correlation 매트릭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값에다가 이 variance 매트릭스를 구할 때는 스케일을 바꿔준 버전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바꿔준 버전을 CS'이라 그러는데 그 CS'이 이 RS'을 스케일을 바꿔준 거거든요. 바꿔줄 때 G에 이렇게 앞뒤로 이제 곱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바꿔준 건데요. 이렇게 바꿔준 거 할 때 이 GS''은 어떤 형태냐면 이제 우리가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요. 대각 행렬의 매트릭스인데 각각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관계되는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GS 프라임의 I, S 프라임, 그 다음에 시그마의 베타 F의 프라임, 시그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거죠. 여기에 이제 VA 프라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0이고 요 값이 GS로 되어 있는 스케일을 바꿔주는 값을 이제 각각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이제 값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이 RS 프라임 이래 되면 RS 프라임이 요 값으로 주어지고 여기에다가 GS 프라임이니까 CS 프라임이라는 값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제 왜 얘기를 했냐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요 스파이스 변수 간의 이제 변수 간의 상호 이 코릴레이션에다가 거기에 스케일링만 바꿔준 것을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 개에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이제 앞서 이 스파이스 변수에 이제 주된 변수로 뽑아낼 때 U에 해당되는 이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뭐와 관계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요 U에 이제 요때 U가 나오고 C 이제 B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데 요 CB는 요거의 B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되겠죠. 그리고 U 트랜스포즈 형태로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요 CS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있으면 이 U 값을 여기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CS 프라임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하면 이렇게 중간에 CB라는 요거는 다이애고널입니다. 이것도 다이애고널 대각행렬이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제 요 오토고널 매트릭스로 나눠진 값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 값을 우리가 싱귤러 밸류가 되고 다이애고널만 쫙 있는 그런 싱귤러 밸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싱귤러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매트릭스 폼으로 볼 수 있고 이 U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B와 S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형태되어 있을 때 요 중간에 다이애고널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곱을 해준 요런 오토고널 매트릭스 두 개가 이제 곱을 한 것으로 표현되는 요걸로 요렇게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그래서 이 행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먼저 결론을 먼저 말하면 내가 이 사이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나면 요거를 이제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살짝 보면요. 이제 먼저 결과부터 보면 아까 D 매트릭스를 해서 스케일링까지 이제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요거를 좀 계산을 해서 이제 관계를 한번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여기서 이제 그냥 요 NP numpy에 이제 좋은 계산 루틴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아까 이제 S라는 것을 여기 앞에서 요 S라는 거를 이제 이 IS1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IS 다음에 베타 F 그 다음에 VA에 원래 그 데이터 되는데 여기에 스케일링이 들어가서 스케일링한 이제 스파이스 변수를 제가 S1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매트릭스로 했을 때 MP 매트릭스로 해서 S 원래 값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구했던 D 요 스케일링 해주는 요 D 값을
D 변수를 이렇게 구했었죠, 그죠? 미인 값으로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을 해주면 S1이 바로 이제 스케일링 되는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S, 베타 F, 그 다음에 V early voltage가 각각 이제 스케일링 된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S1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요 S1에 대해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앞서 본 것처럼 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 스케일링 바꿔준 것을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러는데, 고맙게도 이 S1으로부터 바로 계산하는 식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CS로 이제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NP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해주고 이 S1에 트랜스포즈를 해준 값이 바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CS를 이제 딱 보면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IS와 IS, 다음 IS와 BF 각각 분산에 해당되는 값으로 쭉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 제곱이니까 양쪽에 이제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생각해보면 이게 분산 차원이니까 여기에 이제 표준 편차 두 번 곱을 한 거를 본 것처럼 여기서 GS 프라임에 이제 여기서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거를 곱을 해서 코베리언스 된 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된 것을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면 결국 이렇게 CS가 구해지고 이걸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이 CS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 U가 계산이 됩니다. U가 계산되고 CB가 나오고 UT가 나오는데 결과 여기서 보면 여기 CS 값으로 싱귤러 컴포지 U, CB, V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일반적에서 양쪽 NP의 리니어 엘저브라의 SVD에 CS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전체를 다 써서 이걸 true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 U, CB, V가 주어지는데요. 결국 여기서 U가 딱 보면요. U가 딱 나왔습니다. U가 딱 나왔고, 그럼 보면 아까 여기서 U, CB, U 트랜스포즈니까 U와 U 트랜스포즈 곱을 하면 지금 요게 지금 곱은 그냥 아이덴티 매트릭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생각해보면 여기서 U가 이렇게 돼 있고 V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곱을 해보면 요 두 개 곱을 해보겠습니다. NP의 매트릭스에 U에 곱하기 NP의 매트릭스에 V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트랜스포즈. 자, 여기에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때 해보니까 이거 겉으로 봤을 때 이거 아이덴티 매트릭스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보면 0.99 돼 있고 0.99 돼 있고 0.99 돼 있고 그 다음에 C-3성, C-4성, C-4성, C-3성 보니까 요 다이고널 매트릭스 빼고는 성분 빼고는 나머지는 여기에 가까운 상대 저기에 가까운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알면 요게 이제 우리 주된 성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교한 성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도 비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선형대수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배웠는지 생소한 경우도 있을 거고 하니까 살짝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싱글 밸류 데컴포지션이라는 값은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거 비슷한데요. 일단 어떤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M 곱하기 N 행렬로 우리가 이제 대칭 행렬이 아닙니다. 정방 행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다른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어떤 오소고널 매트릭스로 U라는 매트릭스 M by M
N과 이제 V의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데요. 끝이 되어 있으니까 N by N 다 정방행렬인 거죠. 그러니까 M 곱하기 N과 요 사이에 뭔가를 넣어줘서 여기에 시그마라는 걸 넣어주는데 여기에 M 곱하기 N 행렬로 대각으로만 그러니까 이래 돼 있으면 이래 되는 거죠.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나머지는 0이고 여기만 0이 아닌 값들이 쭉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으로 행이 적은 경우라면 값, 여기까지 값이고 나머지 0이고 그 다음에 열이 이제 길다면 값하고 0이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개념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이게 대각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m 곱하기 m이다. 이때 정방행렬일 때 요 길이와 행과 일이 같은 경우에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형식은 많이 우리가 배우거든요. 이렇게 해서 A에 이제 X에서 람다에 X 되는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이걸 아이겐밸류라고 표현하죠. 이때는 이제 정방행렬인 거죠. 정방행렬인 경우에 람다를 구하는데 이때 요거는 정방행렬이 아니라 m과 n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 행 차원과 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끝이 열이 n개니까 x가 변수가 x1부터 x2 쭉 가서 xn까지인데 이걸 곱을 하고 나면 x의 1부터 xm까지 되는 거죠. 결국 이 응용을 생각해본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n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m개의 축소된 파라미터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도 있고 더 늘려준 값으로 변환도 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값을 이런 싱글 밸류 데컴포지션 되어 있는 행렬 m 곱하기 m 행렬을 곱을 해서 내가 차원 축소를 하거나 값을 다른 차원으로 변환시켜주는 값에 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소고널 매트릭스하고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길이가 보존된다 그랬었죠. 길이가 보존된다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보존되면서 이 행렬을 곱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로테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하고 로테이션이고 시그마는 mn인데 대각 행렬에만 값이 있으니까 그 값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크기를 늘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밸류 데컴포지션은 돌리고 키우고 돌려서 모양을 변화시켜주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이 싱글 밸류 데컴포지션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의 함수는 이런 오소고널 매트릭스 두 개의 곱과 그리고 이 다이어gonal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는 경우는 복습하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A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한 상태에서 자,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U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 매트릭스고 V도 V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 매트릭스로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를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양변에 U 트랜스포즈를 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V 트랜스포즈를 곱을 하면 보면 U 트랜스포즈 U는 아이덴티 매트릭스고 V 트랜스포즈 V는 또 아이덴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건 시그마는 이제 U 트랜스포즈의 A의 V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서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A라는 거를 싱귤러 데포지션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요. U, 다음 시그마의 V의 트랜스포즈라 되어 있는데 A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될까요? A 트랜스포즈는 이제 이걸 순서를 바꿔야겠죠. V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하면 그 V가 되고 시그마의 여러분 시그마의 트랜스포즈의 그 다음에 U의 트랜스포즈를 될 것입니다. 그러면 A 요걸 가지고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U 트랜스포즈 V 트랜스포즈가
아이덴 매트릭스를 했는데 A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는 U A 트랜스포즈가 U 잠깐만요. U 트랜 A 여기 V군요. 이게 V의 시그마의 트랜스포즈의 U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V 트랜스포즈 V는 아이덴 매트릭스 I니까 결국 우리가 U의 시그마의 시그마 트랜스포즈의 U의 트랜스포즈인데 이거는 U의 시그마의 스퀘어입니다. 스퀘어의 U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다음 A 트랜스포즈 A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또 성격이 같으냐면 A 트랜스포즈가 V의 시그마 트랜스포즈 U의 트랜스포즈고 뒤 A는 U 트랜스포즈의 시그마의 V 트랜스포즈입니다. 자, 그러면 U 트랜스포즈 U는 여기 이제 아이덴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이덴 매트릭스고 V의 시그마 트랜스포즈하고 시그마는 시그마의 스퀘어가 됩니다. V의 트랜스포즈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을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이제 값도 지금 보면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대신에 앞과 left와 right가 같은 형태입니다. 다음 A 트랜스포즈 A도 이제 V로 양쪽에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이 되어 있는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겐 벡터를 이제 A 트랜스포즈라는 관점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V의 시그마의 V 시그마의 스퀘어 요 스퀘어 V 트랜스포즈 되는데요. A 트랜스포즈 A 요거를 이제 출발해서요. A 트랜스포즈 A에다가 뭐를 가하냐면 V의 요게 A 트랜스 A죠. 여기에 X라는 벡터를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A 트랜스포즈 A라는 값인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실제 위에서 U로 또 같기 때문에 U의 시그마 제곱의 U 트랜스포즈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의 이제 A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표현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A의 이제 X라는 것을 이제 변수를 이제 람다의 아이겐 벡터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요. 여기에 이제 AX의 람다 X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두 번을 곱을 하면요. A의 스퀘어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X를 하게 되면 A의 X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람다 X가 되기 때문에 람다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A의 X가 되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람다를 한 번 더 이게 또 람다 X가 되죠. 이게 이제 람다의 제곱의 X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A가 X의 아이겐 매트릭스면 이게 이제 이 람다 아이겐 밸류가 되어 있으면 A 스퀘어도 보는 것처럼 AX가 한 번씩 들어가서 람다 제곱이 이제 아이겐 밸류인 값이 되는 거죠. 이 A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A 트랜스포즈 제곱이니까 이거는 람다 스퀘어의 X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 값이나 다 이제 우리 그 람다 제곱의 이 아이겐 매트릭스가 된다. 아이겐 밸류 값이 제곱인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 값을 가지고 이 V라는 여기서 이제 U라는 것을 구했으니까 U가 뭐라 그랬습니까? U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U가 여기서 UB라 그랬죠? UB라 그랬으니까 S' 이렇게 돼 있으니까 U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구한 셈이 되냐면 S 프라임이 U의 B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S의 1은 U의 1, 1의 B1 더하기 U 1, 2의 B2 더하기 U 1, 3의 B3 S2는 U 2, 1의 B1 더하기 U 2, 1의 E2의 B2 더하기 U 2, 3의 B3의 S3는 U 3, 1의 B1의 플러스 U 3, 2의 B2의 플러스 U 3, 3의 B3 이렇게 있어서 결국 U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오소널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뭘 구했느냐 여기서 U를 구했잖아요. 그죠? 결국 이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각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서로 독립인 B1, B2, B3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줬던 게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베타 F와 그 다음에 IS 이런 값이 있을 때 요 사이 값을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코릴레이션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값의 에러점이 뭐였냐면 값이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증가하면 IS도 같이 IS는 감소하고 또 얘가 증가하면 감소하기 때문에 얘 둘 사이에 독립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분산이 가장 큰 축 이게 바로 분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하고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이제 축소시키고 해주는데 이 분산 여기 퍼져 있는 정도가 가장 큰 축으로 우리가 B1으로 하고 그 다음에 B2 이렇게 해서 이 축에서는 지금 베타 F에서는 이 값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 B축에서는 이렇게 바뀌죠. 많이 바뀌죠. 그죠? 요 축에서의 변화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는 완벽하게 B2에 대해서는 독립인 그런 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B1, B2 축에서 봐서는 이렇게 축상으로 배치하고 있는 분산이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축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B를 보면요. U를 보면 지금 U의 마이너스 0.0이 마이너스 0.13, 0.99 되는데 가장 도미넌트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보면 첫 번째 행에서는 요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은 상대적으로 세 번째 컬럼보다 값이 많이 작죠. 그 얘기는 우리가 B1, B2, B3가 있으면 요 S1은 B3에 의해서 0.99를 곱을 해주기 때문에 B3에 의해서 도미넌트한 값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 B3의 값이 바뀌는 것이 이 S1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요 두 번째가 바뀌는 거죠. 0.9831 돼 있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 B2가 변했을 때 여기 S2가 많이 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세 번째 행에서는 0.99 첫 번째 칼 0.99니까 결국 이제 첫 번째 B1이 많이 바뀔 때 이제 S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U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U 중에서 지금 얘가 도미넌트한 거, 그다음에 얘가 도미넌트한 거, 얘가 도미넌트한 거니까 S1은 바로 B3에서 바뀌고 S2는 근사적으로 이제 B2에 바뀌고 S3는 이렇게 바뀌는 요 축 방향에 따라서 물론 요 사이에 값들이 다 있으니까 적절히 이 값에 따라서 돌려서 가장 분산이 큰 축을 찾아주는 요 자체가 그 데이터에 있어서 우리가 찾는 주된 데이터 성분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고 요거를 스케일링하고 그다음 코베리언스를 보고 그다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장 도미넌트한 그런 값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런 소자 변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파트고요. Principal Variables라고 그러고 이후에 우리 Principal Axis Composition 그래서 PCA Principal Component를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래서
주된 성분을 골라내는 머신러닝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한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